9월 29일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이 당선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전체 764표 중 256표를 얻어 1위에 오르는 이변이 연출되었습니다. 일반 당원 사이에서 50% 가까운 지지를 얻어 1차 투표 1위가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고노다로는 한 표 적은 25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습니다. 결선 투표는 국회의원 투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의원 지지가 높은 기시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만큼 사실상 기시다 총재 당선이 확실시된 상황인데요. 일본은 1885년부터 1대 총리가 시작되어 2021년에 100대를 맡게 되었습니다. 즉 136년 동안 100명의 총리가 탄생했다는 것으로 상당히 짧은 텀으로 총리가 교체된 거죠. 기존에는 당원 지지에서 우세한 고노다로가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예상되었으며 기시다 후미오, 다카이치 사나에가 그 뒤를 쫓는 양상으로 보였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수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으며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거 결과인데요. SNS와 뉴스 기사의 일본인 반응입니다. 축하합니다. 일본을 약화시키는 나쁜 신자유주의에서의 전환, 소득 배증과 중산층 부활을 끌어올리는 기시다 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난해진 국민을 구제해주세요. 기시다 총리 탄생 같네요. 국민을 위해 제대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씨만 정년제를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도 우선 니카이 씨와 아소 씨에게 최후 통첩 부탁드립니다. 기시다 총재 실현돼서 좋습니다. 한 발씩 기시다 씨답게 착실하게 전진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대부분 일본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기시다 후미오에게 거는 반응인데요. 기시다는 초등학교 시절 미국 뉴욕 퀸즈에서 학교를 다녀 영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친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받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 국민들은 희망에 차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의 차기 총리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놀라우리만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미 양쪽은 누가 총리가 돼도 어차피 다 똑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한일 양국 간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한 평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민간 비영리 단체 언론 NPO와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원이 한일 양국의 18세 이상 남녀각 1000명,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일본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얼어붙은 한일 양국 관계가 변함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일본의 인상을 좋게 보는 한국인은 지난해보다 8.4포인트 감소한 63.2%였으며 일본인들의 경우 48.8%가 한국의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밌는 것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인들의 71.1%가 그렇다고 답한 것에 반해 일본인들은 46.7%만이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곧 일본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던 간에 한일 양국 모두 한일 관계 개선과는 무관하게 보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죠. 한편 스가 총리 내각이 1년 만에 막을 내리면서 당연하게도 장기 정권 이후에는 총리가 매년 바뀌는 단명 정권의 시대가 이어진다는 일본 정가의 법칙이 재현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일본의 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1990년대 단명 정권 시대로 되돌아갈 리스크가 있다고 내다보며 탈석 탄화와 코로나19 대책 등 전 지구적인 문제에 전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일본 정치가 구심력을 잃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 차기 총리는 누구인가? 라는 일본 기사의 내용에서는 미국, 인도, 호주, 일본 4개국 정상의 첫 대면 쿼드 회담이 있었고 이는 분명 중국과의 대치를 목적으로 한 외교 정책의 최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대표한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 며칠 후 퇴진하는 것에 대해 불행히도 아무도 아랑곳하고 있지 않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인도 등은 일본 총리가 바뀌던 말던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일본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일본의 총재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아무런 반응도 없는 상태라며 현재 미국 정부가 일본에 무관심한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일본의 잦은 총리 교체가 미일 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현재의 정치적 격동의 시기가 미국의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미일 동맹의 정책 조정이 어려워졌고 일본이 지도자가 과거처럼 자주 바뀌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미국이 믿을 수 없는 파트너가 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미국은 일본의 총리가 누가 되든 완전히 신용하진 않지만 어차피 누가 되든 미국을 등질 일도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장기말 중에 하나 정도로 밖에 보고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미국은 일본과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협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총리는 책임을 안 지고 아베나 스가처럼 그만둬버린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올해 4월에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부터 일본 정부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스가 정권 당시 한국은 노마스크 회담에 햄버거 대신 메릴랜드의 명물인 크랩케이크로 업무 오찬을 즐겼던 것과 달리 일본은 미국 대통령과 만찬을 원했으나 미국 측이 방역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만찬 대신 업무 오찬을 하는 방안도 모색했으나 이마저 실현하지 못해 결국 햄버거를 놓고 짧은 대화를 하는 방안을 택했었는데요. 한국에 비해 일본을 푸대접하면서 스가 총리에 대한 기대를 거뒀는데 미국 국회에서 일본에 대해서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말까지 나온 지금 아베 스가 기시다 3명의 총리가 잇따라 교체된 데다가 이번에 당선된 인물이 9세대의 인물인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인 걸 보고 실망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기존 극우 세력이 아닌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열린 후보가 올라오기를 내심 바랐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치 관계자들과 주요 언론 기사에서조차도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의 이번 총재 선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접촉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모두 한결같이 이번 일본 선거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관심이 적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호넉미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안보적, 외교적 관점에서 미국은 큰 변화를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만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정책이 기시다 정권에서 어떻게 강화될지와 기시다 총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지 정도만 미국이 관심을 가질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후보는 온건 보수파이긴 하지만 아베파가 밀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이 후보와 협동 플레이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서 아베의 사상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시다는 현재 한일 갈등의 주요 근원으로 꼽히는 2015년 위안부 합의서에 서명한 주인공으로 일각에선 기시다 시대가 열리면서 경색된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해 더 악화될 것이란 관측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한국을 약속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언급하며 벌써부터 아베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한국에 잘못한 게 없으며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에 관해서는 각국이 한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도록 정보를 발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어필했고 한국이 응하지 않더라도 ICJ에 계속 제소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총리 재임 시에는 안 한다고 했던 기존 총리 유력 후보 고노와는 달리 시기 상황을 고려해 참배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참배 의사를 약하게나마 밝힌 데다 위안부건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책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 국제법을 확실히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라면서 말입니다. 온건파인 기시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이유는 물론 자신을 총리가 되게 해준 극우 보수 의원들의 입맛을 만족시켜야 되는 데 있습니다. 결국 현재 기시다가 총리가 되어도 아베 정권과 스가 정권의 마이너스성 유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폭주한 그들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생각 못했던 것은 한국 쪽에서는 이미 일본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뻔히 알고 추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유력 후보는 전부 자민당 소속이었고 자민당에서 한국과 관계를 개선시킬 만한 새로운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한국은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4명의 후보 전부 독도에 대한 강경책을 밀고 있었으며 다카이치 사나이의 경우 독도에 한국이 더는 구조물을 만들지 않게 하겠다라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 측에 거는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소다로는 한국 법원이 징용 배상금 지불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의 금융제재도 불사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앞서 말한 한국 측이 한일 관계 개선을 일본보다 더 원하고 있다라는 투표의 결과도 일본 기사일 뿐더러 한국 청와대 기시 차기 총리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 호소 메시지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면 누가 봐도 한국이 일본에게 질척거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을 받고 불복하며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그들도 알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진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극복하고 주요 국가들과 첨단 장비 공급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규제 품목을 순차적으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반면 일본은 수출국을 잃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선구안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이미 자존심도 못도 버리고 한국으로 너도 나도 사업망을 넓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기업이 수출관리 대상 화학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여전히 경제산업성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지만 한국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일본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지속시키며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눈 맞고 귀 맞고 살아간다면
스스로 몰락하는 길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